이 글을 쓴 작가의 중심 생각이 도대체 뭘까? Hello everyone, welcome to 영사부. This is Captain Mr. Michael. 오늘은 수능 영어 스킬 비법 강좌 주제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에 관한 스킬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즉 주제에 관한 총론이죠. 스킬이 필요한 이유는 OT 시간에 말했듯이 제한된 시간에 정확하게 빠르게 풀기 위해서입니다. 제 스킬 풀이법의 근거는 교육평가원이 만든 수능 출제 매뉴얼, 절대평가 안내서, 기출문제 등을 기반으로 여기에 또 논리 독해를 팍팍 첨가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수능 영어 스킬 비법 강좌는요, 어떤 스킬을 사용해서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 정답과 연결시키는지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의 단어와 정확한 해석이 조금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요, 자막과 참고 자료를 이용하시고요. 또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문장 해석 비법 강좌를 병행해서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강의 교재와 자료는 제 카페에서 무한 다운받으세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let's hit the road. 주제 문제는 중심 내용 파악 능력을 묻는 문제로 작가의 중심 생각, 즉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이걸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제목, 요지, 주장 문제와 스킬이 같고요. 목적, 함축 의미, 요약문, 빈칸, 무관한 문장 찾기, 어휘 문제 등에도 널리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그럼 수능 문제에서는 몇 문제 출제되는지 살펴볼까요? 주제는 한 문제, 그리고 제목은 두 문제, 빈칸 문제에서는 빈칸 문제는 네 문제, 그 외에는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러면 수능 독해 문제 28문제에서 이 스킬은 15문제에 출제되는 스킬이죠. 와, 맞네요. 그래요. 이 주제 스킬은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고요. 또한 모든 스킬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스킬입니다. 자, 그럼 스킬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스킬은 처음 한두 문장과 마지막 한두 문장을 근거로 답을 찾습니다. 교육평가원에서 만든 절대평가 안내서에서 보면요,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죠. 또한 2013년에서 2020년까지 6평, 9평 수능 기출 문제 통계를 보면 처음, 마지막 한두 문장이 답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주제 문제 총 25번 문제에서 23번 출제되었습니다. 와우, 많이 출제되었네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이거. 그리고 비문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배열법, 킨틸리아누스의 5단 배열법을 토대로 영어 지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보통 글들은 처음 한두 문장에서 주제, 제목, 중심 소재 등을 추상적인 문장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부터 중간 부분까지 주제문인 추상적인 문장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뒷받쳐 주는데요. 보통 전개 방식은 예, 역접, 인가, 열거, 비교, 대조, Q&A, 묻고 대답하기, 정의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역접을 나타내는 말이 없으면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먼저 추상적인 문장으로 진술되고 같은 말이 다시 반복해서 구체적인 문장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주제문인 추상적인 문장을 파악했으면 그 뒤에는 구체적인 말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확인하면은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문장 등을 건너뛰거나 또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꿀팁, 스킬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두 문장에서는요, 결론, 요약 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요지나 주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요지나 주장 등도 작가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처음 한 두 문장, 그리고 마지막 한 두 문장을 근거로 주제를 파악됩니다. 이건 2019학년도 수능 23번 주제 문제인데요. 먼저 첫 문장에서 무엇에 관한 글인지, 주인공이 도대체 뭔지 반드시 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배경 지식을 통해서 다음에 올 내용을 짐작할 수도 있고요. 또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중간쯤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We argue. 우리는 주장합니다. 무엇을요? 정의의 윤리적인 원칙들이요. provide. 제공합니다. 정책에 관한 필수적인 기초를요. 뭐 하기 위해서요? 태어나지 않는 세대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도대체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일까요? 주인공이 뭐죠? 자, 이럴 때는요, 명사, 동사, 핵심을 중심으로 표시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윤리적인 원칙들이 제공한다는 거죠.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할 정책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적으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할 정책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문장들은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할 정책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즉, 이 문제는 첫 문장이 주제의 단서가 되는 경우로 첫 문장에서 주제가 추상적 포괄적 문장으로 나타나고 그 뒤부터 구체적인 문장으로 설명된 구조입니다. 자, 4번 선택지를 볼까요? coping with, 대처하기, protect, 보호하다. 자, 비슷하죠?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정책들. 딱 맞아떨어지죠? 자, 이렇게 첫 문장의 주제문의 핵심어와 4번 선택지가 딱 연결됩니다. 원조와 정책들을 계획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기. 딱 4번이 정답입니다. 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스킬은요. 주제를 암시하는 어휘를 근거로 답을 찾는 겁니다. 이건 반가운 친구죠. 마치 신호등처럼 야, 여기에 글의 중심 내용, 주제, 제목, 요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반가운 신호등처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접속어 4대 천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갑자기 다른 말로 바뀌는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어, 예, 인가, 비슷한 말 또는 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어 등이 있는데요. 전환에는 다시 역접, 양보, 대조 등의 접속어가 있고요. 또 열거에는요, 추가, 유사, 하는 등의 접속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이나 인가 또는 결론, 요약을 나타내는 이런 접속어 뒤에는요, 주제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나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어는요, 그 앞에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접속어 중에서요, 특히 이런 접속어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놓고요. 교육평가원이 만든 절대평가 메뉴를 보면요. 글의 핵심 논지, 전개 방식 등을 정리해 보는 것도 중심 내용 파악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요. 글의 전개 방식은요. 접속어, 이 접속어를 가지고 전개 방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접속어가 바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에서 2020년까지 6평, 9평 수능 기출 문제 통계를 보면 접속어가 단서가 되는 경우는요, 25번 출제 중에서요, 17번이 바로 접속어가 단서가 되는 경우입니다. 와우! 이것도 많이 출제되었네.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주제를 암시하는 어휘에는요, 주장, 제안, 의견, 요구, 중요, 명령, 물음표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 뒤에는요, 중심 내용, 즉 주제를 나타내는 말들이 뒤에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안, 의견, 요구, 중요, 명령 이런 말들은요, 주장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 부분들은 주장이라 생각하고요. 주장이라는 말 뒤에 주제 등이 많이 나온다고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평가원 기출문제 통계를 보면 이런 말들이 단서가 되는 경우는 25문제 중에서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스킬은 반복어를 근거로 답을 찾습니다. 교육평가원 수능 매뉴얼에서도요, 그래서 핵심되는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중요하니까 당연히 반복되겠죠. 그런데 맛있는 것도 계속 똑같은 것만 먹어봐요. 우와! 질리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슷한 단어, 비슷한 문장으로 반복됩니다. 교육평가원 기출문제 통계를 보면요, 반복어가 단서가 되는 경우는 25번 중에서 8번 정도가 출제됐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추세고, 그리고 주제 스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스킬은 너무 포괄적이고 지엽적인 선택지는 주제가 되지 않는 오답입니다. 주제, 제목, 요지 또는 요약문, 목적, 주장, 함축, 어미, 추론, 그리고 빈칸, 문제, 선택지에서도 적용됩니다. 교육평가원 수능 매뉴얼에 의하면 오답의 경우 지문에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거나 지문과 일부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심 소재나 주제를 모두 아우르기에는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일반적이라는 점, 이게 오답이라는 거죠. 지엽적이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고, 일반적이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즉 간단히 말해서 지문의 일부 내용은 언급하지만 핵심어가 빠져있는 선택지는 오답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핵심어가 있는 선택지가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함정에서 선택지, 함정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꼭 알아놔야 됩니다. 자, 다시 전체를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스킬은요, 처음 마지막 한 두 문장을 근거로 답을 찾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제 암시어를 근거로 답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는 접속어와 주장 등을 나타내는 말 등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어를 근거로 답을 찾는 거죠. 자, 반복어들은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된다고 했죠. 다양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너무 포괄적이고 지엽적인 선택지는, 즉 핵심어가 빠진 선택지는 오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수능 독해는요, 지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70분 안에 그렇게 하기 힘들면 정독과 속독을 병행해야만 합니다. 정독은요,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필요하면 문장 분석도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속독은요, 대충 읽고 때로는 건너뛰기도 하면서 읽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정독해야 될 부분은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선택지, 그리고 주제를 나타내는 처음, 마지막 한두 문장, 그리고 주제 암시어가 있는 문장, 빈칸 문장 또는 밑줄 친 문장, 또는 그것의 자음 문장, 그리고 다섯 번째 추상적인 문장, 그리고 여섯 번째 스킬을 적용하는 문장 등은 정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오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 외 문장은 속독해도 됩니다. 나중에 답 찾기 힘들면 그 외 문장들은 조금씩 그 외 문장들 조금씩 학장에서 정독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문제 풀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독해 스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주제 스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인강에서는요,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스킬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단어 공부 안 하면 스킬 효과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요, 해석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문장 해석 비법 강좌를 들으세요. 그리고요, 어문사항 있으면 댓글 남기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꾹꾹꾹, 꾹풀이. 오케이, see you next time. Bye bye.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딸랑딸랑 안녕.